네, 이번 시간에 원래 주식에서의 캔들 신호 3편인데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좀 다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해요. 파동 캔들군 캔들 신호의 응용이라는 건데요. 이 파동을 제가 그려놓은 이 차트의 파동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설명을 다 들으시고. 자, 학습 범위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 뭐 배웠죠? 6개 수평적 파동 구간, 그리고 총 9개 깔짝 파동을 포함해서 캔들군, 꼬리군, 또 8개 캔들 신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죠. 근데 그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응용을 해서 이제는 더 많은 매수할 종목을 찾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수평적 파동 구간과 원래는 수평적 파동 구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반부를 할지라도 심지어. 또 캔들 신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죠? 이중꼬리군, 다중꼬리군 빼고는. 그런데 수평적 파동 구간이나 캔들 신호가 또는 두 개 다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 없이 그냥 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캔들 매법이 상당히 무궁무진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일단 맛보기로아마 알아볼 거고요. 그에 따라서 또 부가적인 캔들군 패턴, 파동과 캔들군이 합쳐져 있는 그 9개의 캔들군 말고도 부가적인 캔들군 5개 정도의 5개 정도만 일단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좀 이번 시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좀 약간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실전적이다 보니까 좀 더 흥미로울 수 있어요. 좀 집중해서 보시고 또 부탁드리건데 2번, 3번 이상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자, 복잡하죠. 근데 하나씩 살펴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가 복습하면서 또 응용하는 겁니다. 1번 뭐죠? 큰 하락 구간이죠. 2번은 수평적 파동 구간 또는 수평적 뉘앙스의 구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3번은 캔들군, 캔들 신호가 나오는 단기 상승하는 위치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주식 캔들매법 책에서는 수중 주가를 채용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A, B, C, D, E, F, G 이 타입에서는 수중 주가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수중 주가를 그러면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네, 더 확률을 높이고 빈도를 좀 줄이는 대신에 더 확률을 높이고 장기 투자에 좀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수중 주가를 사용하게 되면 액면 분할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액면 분할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냥 큰 하락 구간 뭐 이렇게 뭐 여러 차례 내려올 수도 있고 한 번에 내려와서 일단의 파동으로 직전 저점 정도를 만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수평적 뉘앙스로 가긴 하는데 그 수평적 뉘앙스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배웠던 표준형의 수평적으로 가다가 깔짝대고 가다가 또 깔짝대고 또 가다가 깔짝대고 이런 표준형이 뉘앙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응용형 3처럼 큰 파동이 있고 서서히 잦아들면서 이 저점 부근에서 낮게 깔려서 살짝 돌파해도 되고요. 수평적으로 가는 이런 응용형 3에는 C타입은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좀 더 응용형 3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엄격하게 따진다면 여기서 지금 C타입 같은 경우는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요. 레인지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C타입의 뉘앙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는 응용형 4의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D하고 E타입 같은 경우는 응용형 3과 좀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요. B타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큰하락 구간 다음에 2개 이상의 수평적, 그죠? 수평적인 복합파동, 그리고 텀을 주면 수평적 캔들군이나 깔짝파동 이런 게 가면은 비록 초반부지만 응용할 수 있다. 2배를 목표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G만 완전히 좀 달라요.
이따가 하나씩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기 상승 구간은 지금 이렇게 5개로 표현을 했는데요. 원래 캔들군이 9개잖아요. 깔짝파동은 일단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깔짝파동 빼고는 8개인데 여기는 지금 5개만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후퇴캔과 후퇴꼬리군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뭐 둘 다 그렇게 차이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수평행보 캔들군 그리고 이중 꼬리군, 다중 꼬리군 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전에 배운 거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B, D, E, G 이렇게만 추가적인 거고요. 네 가지가. 그리고 C와 F는 조금 응용하는 스펙트럼이 넓은 뭐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야 될 텐데. 자, 큰 하락 구간 다음에 B타입이에요. A타입은 표준형이니까 표준형은 빼고 첫 번째 파동이 있고 얘는 두 번째 파동이 더 큰 유형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파동보다 두 번째 파동이 클 수도 있고 첫 번째 파동보다 두 번째 파동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파동과 두 번째 파동 사이에 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 수평적으로 가는 이 구간이라는 거죠. 이 구간 다음에 뭐 어떤 캔들 신호 또는 캔들군 플러스 캔들 신호가 나오면 매수할 수 있다. 초반부, 예전처럼 수평적 파동 구간의 초반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여기 상기캔이 있지만 상기캔이 묻어 있잖아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기캔으로 취급하지 않을 텐데 지금 이 B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취급하는 걸로 합니다. 어차피 뭐 중요한 건 캔들 신호니까 여기서는 여기 보면 작은 양봉 팽이군 다음에 양봉 스프링이 나왔죠. 매수할 수 있고 근데 긴 위아래꼬리 작은 양봉이 나왔는데 원래 긴 위아래꼬리 작은 양봉은 큰 양봉 하나 다음에 나오면 유효하지 않거나 신뢰성이 확 떨어져요. 특히 이전에 수평적으로 가는 캔들군이었다고 한다면 그죠? 근데 얘는 일단 양봉 팽이군이 있어가지고 약간 신뢰성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원래 손절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갔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근데 그 다음에 원봉 하나 또 양봉 또 양봉 팽이가 만들어졌잖아요. 전체가 보면 얼핏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상승 다람쥐 플러스 양봉 팽이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걸 형태를 하나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상승 다람쥐 양봉 팽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매수할 수도 있고 위아래 꼬리 양봉이 나왔으니까 원래 손절하려고 했던 자리까지도 왔다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빠져나오고 더 유리한 자리에서 잡고 손절을 한 칸 미룰 수도 있고 뭐 이런 융통성까지 발휘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얘는 B타입인데 첫 번째 파동과 두 번째 파동이 작고 텀이 있죠. 그죠? 여기서 텀 다음에 나오는 이런 신호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근데 두 번째 파동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보면 이 캔들군은 이걸 빼고 이전에 이 캔들군과는 모양이 확연히 다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은 B타입 핵심은 저점 C도 마찬가지지만 저점을 돌파하지 않거나 살짝 돌파하거나 닿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 떨어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 또 고점과 저점이 중간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수평적 파동 구간처럼 신뢰성이 떨어져요. 중간에 완전히 갇혀 있어 버리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심히 봐야 되는데 어떤 게 나올지 봤더니 긴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의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매수했으면 손절당했는데요. 손절당했다가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긴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 같은 경우는 이전의 캔들이 작은 양봉군 위주에 하고 표준적으로 봤을 때는 큰 양봉이라면 꼬리가 없어야 돼요. 사실 꼬리가 매우 짧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신뢰성이 올라가요. 근데 얘는 지금 그 직전 캔들이 꼬리가 좀 약간 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종가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과도한 조정과 약조정이 한 뭐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근데 매수했더니 아니면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데 또 윗꼬리 두 개, 또 세 개, 막 네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승하는 와중에서 나오는 윗꼬리들은 좋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약간 텀을 주고 뭐 긴 위아래 꼬리 장고 양봉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빠졌다가 일단은 후퇴했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후퇴하는 과정에서 원래 손절 잡았던 자리가 손절을 닿았다 갈 수도 돌파했다 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윗꼬리들이 달리는 건 좋긴 한데 원래 잡았던 손절 자리를 허물고 빠졌다가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냥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빠져나온 다음에 더 안전한 자리를 찾든지. 안전한 자리는 주로 이 꼬리 부근이에요. 여기에 보면 상승 다람쥐의 양봉 팽이 같은 게 보이죠. 그죠? 비록 지지선 캔들은 작은 음봉이긴 하지만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그러니까 캔들 신호가 하나 나왔다고 그래서 그냥 매수니까 버텨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상황들까지 다 고려하는 게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수는 많아지는 대신에 대응을 하는 어떤 스킬은 더, 기술은 조금 더 필요해지는 이런 수고스름이 좀 필요해요. 좀 늘어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C타입인데 이게 예전 같으면 응용형 3이라고 보기에는 파동이 작아요. 그죠? 응용형 3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지만 얘는 C타입으로 볼 수 있어요. 완벽하게 어떤 표준적인 어떤 유형이에요. 여기도 보면 완전히 이전에 캔들 군과는 모양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변동성이 막 유동성이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그냥 그 소위 거래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전 저점 부근에서 깔려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캔들 신호가 나오는지. 여기 보면은 이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팽이 묶어서 봤을 때 확실한 신호고요. 여기서도 매수할 수 있고, 그리고 톱니캔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캔들군도 작고 좀 어중간한데 긴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도 매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확실한 거는 이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또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양봉군 다음에 양봉 스프링이 나왔는데 여기서 매수는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원래 양봉 스프링은 여기서 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강력해요. 근데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저점으로부터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양봉 스프링 크기가 너무 작아요. 원래 한 이 정도는 돼야 힘이 좋아요. 물론 적당한 크기까지 인정하긴 하는데 이 위치에서는 크기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상승 움직임을 확인하고 빠졌을 때 센터와 과도한 조정, 그죠? 이런 시가 부분까지 해서 포함해서 이런 부분까지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센터입니까? 시가입니까? 뭐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나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간 깊이, 좀 전에 설명했지만 꼬리들 내려올 때 어떤 식으로 한 번에 내려오는 건지, 또 막 올라가서 막 약간 텀을 주고 한 서너 번 쳤다가 내려오는 건지 따라서 다 달라져요. 이런 것들은,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너무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안 돼요. 또 너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려왔을 때만,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가 1이라고 그러면 3이라고 그러면 3이라고 해야 되나? 한 3분의 1 정도? 3등분을 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굳이 간단한 거 좋아하시는 분을 따진다면. 자, 여기도 보면 C타입이죠. 그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는 확연하게 눈에 띄죠. 여기서부터 유심히 봐야 되고, 여기에 신호가 있었는지는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약간 무테캔을 뉘앙스를 보이려다가 말았어요. 또 수평적으로 가네요. 그죠? 또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이런 데서 볼 게 아니고 이렇게 이미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고점가 돌파했다가 내려왔잖아요. 또 텀이 필요해요. 전형적인 어떤 유형이 아니라면 캔들군에. 그래서 다시 고점을 앞둔 위치에서 보니까 이중 꼬리군과 유사한 캔들이 만들어지죠. 그죠? 충분히 종가에서 대응하지는 못해 뭐 할 수는 없고 3등분을 했을 때. 근데 전형적인 이 파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기보다는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손절은 여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이거는 C타입. C타입 같은 경우는 하락해서 파동 하나 다음에 그러니까 뭐죠? 좀 전에 설명했던 C타입. 근데 여기는 약간 D타입까지 같이 묻어 있어요. D타입과 C타입은 차이가 뭔가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상. 여기도 보면 C타입 가치도 보이고 아니면 이렇게 파동 하나 만들어지고 수평적으로 가는 여기서부터 D타입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C타입이 D타입이다. 뭐 이거는 뭐 A타입이다. 이런 식으로 뭐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또 여기에 보면 하락, 뭐 파동, 잦아들기 수평 해놨잖아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대충 보시면, 눈으로 외우시면 돼요. 눈으로. 우리가 지금 뭐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확연히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저점 거의 이 저가 기준으로 비교적 먼 위치가 아닌 데서 작은 양봉군 그리고 완벽한 형태의 양봉 스프링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1차, 2차 매수했더니 손절 당했는데요? 왜 그런가요? 그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책에 보면 양봉 스프링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신호지만 윗꼬리가 긴, 그죠? 엄봉이 나오면 청산 또는 손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 갭 상승. 그러면 갭 상승했는데요. 이 정도 갭은 갭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좀 더 밑에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 이런 데에서 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 갭은 갭이라고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엄봉이 나오면 매수한 거를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손절선에 닿았다 갈 수도 있겠다. 그죠? 만약 꼬리가 아까처럼 한 서너 개가 이렇게 더 나온다면 손절선 닿고도 더 내려갔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더 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빠져나오는 게 맞겠죠. 저가 아래에서 더 오히려 이런 데서 매수를 시도하는 게 맞을 거예요. 매수하더라도. 근데 얘는 뭐 꼬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 손절했던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이런 내려오는 꼬락서니까지는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시간도 없고 이 시간 지금 이 강의에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D와 E 타입의 어떤 조합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전체를 파동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여기서부터 전체를 수평적으로 봐서 파동 하나 또 전체를 수평적으로 보고 E 타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 타입은 약간 또 응용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점부터 수평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이점부터 이제 유심히 봐야 되겠죠. 뭐가 나오는지, 어떤 캔들군이 있는지, 아니면 캔들 신호가 있는지. 캔들 신호의 대표적인 거는 양봉 팽이군 플러스 또는 작은 양봉군 플러스 양봉 스프링이겠죠. 그죠? 가장 만만한 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꼬리군 같은 게, 다중 꼬리군 같은 게 나와요. 여기도 꼬리가 있고, 여기도 꼬리. 중간에도 또 스케 있고, 여기도 꼬리가 있네요. 그죠? 다중 꼬리군의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게 마지막 꼬리가 긴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의 뉘앙스를 띠고 있어요. 이중 꼬리군이나 다중 꼬리군이나 마찬가지 마지막 캔들이 긴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의 뉘앙스면 그냥 종가의 매수가 가능해요. 강하니까. 근데 예전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묻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다중 꼬리군으로 보기 어려운데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주식 캔들 매매법 책에 설명한 그런 기초적인 표준적인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응용할 수 있는 좀 더 그 뭐죠?
난이도가 있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중주가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해서 후테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보이고 있고 약간의 텀을 주고 양봉팽이군의 응용형 버전이 이렇게 출현하게 되면 매수가 가능하죠. 자, 이것은 E타입이고 E타입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군요. E타입은 세 가지 정도 나눠져요. 첫 번째,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는 게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의 직전 저가 기준으로 약간 유선형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유선형으로 가려고 할 때 얘는 잡아야 되고요. 유심히 봐야 되고 얘는 수평이 좀 확인됐을 때 또 한 가지는 저점을 기준으로 큰 원봉군으로 살짝 돌파했다고 올라올 때 봐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따가 또 설명할 그 꼬리 캔 이름을 아직 못 지어가지고 그 이따가 설명할 어떤 캔들군의 유형이 있어요. 그게 주로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게 막 이게 시간을 단축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막 말이 이렇게 어지럽게 널려 있을 수도 있어요. 반복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유심히 봐야 되겠죠. 수평적으로 가는. 그 다음에 상승했다가 여기서는 뭐 별게 없었던 것 같고 상승했다가 수렴 캔 같은 뉘앙스의 양봉 스프링이 나오면 매수가 가능하다. 여기서 한번 걸러주고 여기서 수렴캔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수렴캔 나오는 것보다는 한번 텀을 주고 나오는 게 훨씬 더 강하다. 힘을 더 응축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이거 이 타입의 응용형 저점을 이렇게 살짝 돌파했다. 깊이 돌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두 번째 그 설명했던 이거 약간 유선형 있죠? 이거는 저점을 돌파해도 되고 돌파하지 않아도 되고 또 살짝 돌파하는 수준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지금 이 타입은 G 타입하고도 약간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할 이 G 타입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였나요? 여기군요. 자, 이 타입 파동이 약간 작지만 이렇게 유선형으로 가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유심히 봐야 돼요. 유선형으로 가려고 할 때부터 이미 여기 보니까 긴 입꼬리 플러스 양봉팽이, 긴 입꼬리 플러스 양봉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매수 가능하고요. 한 두세 배 갔다가 내려왔을 거예요. 두세 배 이상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전 저점이거든요. 직전 저점이라고 해도 되고 저점을 컨넘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때 나오는 여기 보면 상승 다람쥐 플러스 양봉팽이군, 양봉팽이 하나가 아니고요. 팽이군의 뉘앙스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또 따지기 좋아하는 분은 상승 다람쥐가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원래 첫 번째 양봉이 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양봉도 좀 약간 좀 둔탁해요. 크기가 커서.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봉팽이 하나보다는 양봉팽이가 두 개, 세 개 나오는 게 좋아요. 묶어서 봤을 때 무엇보다 이 위치가 파동적 위치, 저점을 돌파하는 위치, 큰 눈봉구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는 위치, 이런 위치가 이 어중간한 유형의 신뢰성을 좀 높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형태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리고 톱니켄과 유사한 선상에서 긴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이 나와요. 근데 좀 직전의 캔들도 좀 뭔가 좀 어설프고 아래 꼬리가 좀 윗꼬리보다 길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종가에서 매수하기보다는 거의 이 가던 조정, 그러니까 손절당하는 저가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보정이라고 그러죠. 보정. 뉘앙스에 따라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여기는 F, 얘는 응용형 사와 개념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스펙트럼이 넓어요. 여기도 보면 응용형 사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파동의 높낮이도 좀 낮고 그리고 이 고가에 근접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F 타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그냥
포인트는 저점을 살짝 돌파한다. 여기서 돌파해서 고가 근처까지 가든 뭐 가지 않든 그 다음 내려올 때 윗꼬리들 이 띄엄띄엄 이렇게 중간에 깔짝깔짝 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F타입은. 그래서 꼬리들이 보기 시작하면 수평적으로 가게 되면 이런 데서부터는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꼬리 또 텀을 주고 있죠. 그죠? 조금의 텀을 꼬리들이 있고 양봉 스프링 같은 게 나오죠. 위아래 꼬리가 있으니까 보정을 해야 되겠지만 보정을 통해서 진입을 해야 되겠지만 지난 시간에 왜 양봉 스프링은 원래 양봉 팽이군이나 작은 양봉군하고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직후에 나와야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원봉군의 선상에서 나올 때 어떤 게 있죠? 뭐 수평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살짝 떨어지는 선상에서 윗꼬리들이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있을 때 그 선상에서 양봉 스프링이 나올 때는 매수 신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얘도 위치적으로도 이런 F타입의 선상에서 나오면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F타입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좀 전에 또 막 이런 꼬리들 될 수도 있고 또 얘처럼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다시 뭐 여기서 후테캔이나 뭐 수렴캔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런 것들 다음에 뭔가 나오면 신뢰성이 되게 높아요. 여기에 많은 뭐 개인들의 그냥 무덤이겠죠. 많은 뭐 스토리가 숨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쨌든 저점을 돌파했다가 올라올 때는 파동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뉘앙스가 보이죠. 그죠? 올라오다 내려올 때는 다시 약간 후퇴꼬리군 그런 뉘앙스가 묻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 꼬리들이 있는데 작은 양봉군의 선상에서 형태적으로 완벽한 양봉 스프링이 나오더라. 그러면 매수가 가능하다. 근데 보니까 긴 윗꼬리 다음에 좀 빠졌다가 올라갔네요. 그죠? 윗꼬리가 있으면 윗꼬리가 기면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약간 갭도 있고요. 그리고 책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윗꼬리가 길면은 특히 âm 봉 같은 경우에 갭도 없고 하면 빠져나와야 되지만 갭이 어느 정도 있거나 아니면은 갭이 약간 없더라도 âm 봉이라도 심지어 긴 윗꼬리가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긴 애들은 오히려 좋아요. 좀 단기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었겠지만 꼬리가 너무 긴 거는 오히려 너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원리 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움직입니다. 차트는. 그리고 G타입인데요. G타입도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설명했던 E타입이었나요? 그죠? E타입에서 선상에서 본다면 이렇게 가다가 저점이 생기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저점을 살짝 돌파하는 과정에서 막 꼬리들이 달리면 얘도 이 부분적인 요소로 또 G타입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G타입은 원래 저점에서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내려오는 뉘앙스가 있으면서 약간 유선형으로 움직일 때 윗꼬리가 있고 이때 G타입으로 봅니다. 아니면은 하락했다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그 파동에 의해서 저점이 만들어져요. 그 상태에서 이 저점을 살짝 유선형으로 돌파하는 아니면 약간 수평적으로 가도 돼요. 윗꼬리들이 달리는 게 약간 특징인데 윗꼬리가 없어도 뭐 깔짝 파동 같은 뉘앙스가 있어도 똑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표준은 이거지만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고 좀 전에 했던 이 타입과 같이 연계될 수도 있어요. 이런 빼고. 그래서 꼬리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보이죠? 간격을 두고 수평적으로 가고 이런 데서부터는 아주 유심히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양봉 스프링 같은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단기 상승이 걷힐 가능성이 커요. 한 4, 50% 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그런 거 수익을 취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버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승했다가 여기도 보면 상승했다가 내려와서 다시 뭐 텀을 줄 때 아니면 캔들군이 만들어지면 여기처럼 이게 수렴 캔인지 뭐 후퇴 캔인지 약간 그런 어느 쪽인지 뉘앙스가 있고 텀이 있잖아요. 텀이 있는 상태에서 양봉 두 개, 큰 양봉군 그리고 1대1 몸통과 윗꼬리 길이가 1대1 비율이 아랫꼬리가 살짝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 윗꼬리 양봉이 만들어지면 완벽한 매수 신호가 된다는 거죠. 여기도 꼬리 내려오다가 약간 유선형으로 움직이고 올라갔다가 여기는 뭐 수렴캔 같은 게 있지만 여기서 수렴캔 뭐 양봉 스프링이든 뭐 위아래 꼬리 양봉이든 뭐가 나왔다고 그런다면 이거 또 윗꼬리 달리면서 내려왔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수렴캔은 좋지 않아요. 후퇴캔은 괜찮아요. 차라리. 수렴캔은 좋지 않은데 여기서 나오는 건 없어요. 그죠? 빠졌다가 다시 약간의 텀을 주고 여기서 수렴캔 같기도 하고 약간 다중꼬리군의 뉘앙스가 있죠. 아까 이중꼬리군이든 다중꼬리군이든 뭐 마지막 캔들이 위아래 꼬리 양봉, 긴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의 뉘앙스면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비록 윗꼬리는 있지만 여기에도 보면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의 뉘앙스가 있죠. 그죠? 바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왔다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위치에서 나왔기 때문에 G타입의 이런 한번 거쳐서 텀을 주고 나왔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얘도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확연히 달라지죠. 그죠? 유선형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여기까지부터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했다가 이런 상승 구간은 다 내버려 둡니다. 캔들 신호가 잘 나오지도 않고요. 잡으려고 할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까 그 뭐죠? 이 타입처럼 내려와서 이렇게 저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는 잡아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려오다가 한번 브레이크 걸리는 것 같다고 매수한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데요. 아까 캔들군의 이름을 지을 수는 없어가지고 개념적으로 보면은 큰 넘봉군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음봉이든 양봉이든 몸통이 작고 이왕이면 그 다음에 아랫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랫꼬리가 있어요. 그도 있고 수평적으로 가거나 살짝 상승하는 그 다음에 한번 또 큰 양봉을 통해서 상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톱니캔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캔들군을 거쳐갈 수도 있고 그냥 신호가 없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윗꼬리가 있으면 좋아요. 내려오기 전에 아랫꼬리 중간에 이렇게 윗꼬리가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묻어 있으면 좋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올라간 직후에 윗꼬리 양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간 직후에 윗꼬리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표준 그 뉘앙스를 그려 놓은 거예요. 아까 그 설명했죠, 그죠? 그 위치, 그 E타입, 그죠? E타입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나오는 데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F타입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F타입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뭐 전저점 돌파 위치에서도 나올 수 있고 아주 복잡한데요. 자, 어쨌든 이걸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G타입에서의 어떤 파동의 선상에서 한번 상승한 다음에 윗꼬리 커너봉군 표준 유형은 아니에요. 여기서 아랫꼬리에서 한 번 더 아랫꼬리에 있었기 때문에 표준 유형은 아닌데 여기 보면 여기도 윗꼬리 여기도 윗꼬리 돼 있잖아요. 캔들 신호는 없어요. 사실 따라갈 수 있는 캔들 신호는 없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큰 양봉군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면 약간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한 3분의 2 지점 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위치가 선명하다 그런다면 이 아랫꼬리 캔들 다음에 왔다 갔다 할 때 아랫꼬리 센터 약간 아래나 저가 약간 아래를 기준 삼아서 그냥 캔들 신호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복잡한데요. 그죠? 얼핏 보면 복잡해요. 근데 하나씩 따져보면 되게 쉬운데 간단한 건데 지금까지 다양한 그러니까 수중 주가를 채용해서 그 확장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봤어요. 그죠?
살펴봤고 캔들군은 다 똑같고 큰나라 구간도 똑같아요. 단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뭐 B 타입과 DE 타입과 G 타입, 그죠? 그리고 C하고 F 타입은 약간 그 응용형 3과 응용형 4에서 응용하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스펙트럼을 넓혀서 응용하는 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데, 지금 이런 이 지금 차트 이 제가 알려드린 이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예전에 주식 캔들 매매법에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매수할 수 있는 총 종목이 한 20개에서 많으면 40개 정도 된다고 보면, 좀 전에 설명드린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캔들 신호 막 너무 후반부 따지거나 뭐 그 유형을 따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의. 좀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들 알려드렸으니까 꼭 반복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궁금한 건 질문을 남기시면 되고, 또 디테일한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설명할 어떤 또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 또 잠깐 수평적 파동 구간 캔들 신호가 필요 없는 경우도 캔들 매매법에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 캔들 매매법은 전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보자 그리고 장기 투자를 위해서 설명을 추려서 하다 보니까. 근데 캔들 매매법은 그 외에도 10분의 9가 더 있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또 한 3, 4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설명할 수 없거나 제가 귀찮아서 그걸 정리해서 설명하자니 엄두가 안 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어쨌든 수평적 파동 구간도 필요 없고 뭐 캔들 신호조차도 필요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주로 하이로 기준선. 10년 전부터 제가 하이로 기준선이라 이름 지은 건데 별 건 없어요. 그냥 시중에서 말하는 뭐 하이 차트가 아니고 큰 파동으로 구성된 전고점, 전저점, 거기서 발생되는 뭐 직전 고점, 직전 고가, 직전 저가, 직전 저가 6개를 합쳐서 그냥 하이로 기준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휴식 캔들 매매법에서는 제가 하이로 기준선을 뺐어요. 왜냐하면 하이로 기준선이 복잡해요, 이게. 제가 가르쳐 보니까 하이로 기준선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엉뚱한 하이로 기준선을 찾아내서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이 해석이 전체가 꼬이고 매매도 꼬이고 이런 경우들 많이 봐서 주식 캔들 매매법에서는 하이로 기준선을 빼자, 아예 빼고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캔들 매매법 전체로 보면 하이로 기준선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1강에서부터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하이로 캔들 매매법은 스탑 헌팅의 개념에서 나온 거고, 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하이로 기준선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로 기준선으로 흐름을 잇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상. 자, 어쨌든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여러 뭐 F 타입 같은 경우도 기준선을 살짝 돌파한다, 그죠? 뭐 G 타입에 살짝 기준선이라든지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선상에서 뭐 G 타입 같은 경우도 E 타입 같은 경우도 기준선이 될 수도 있죠. 지천 저가 같은 것들이. 자, 어쨌든 또 그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설명할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캔들 혁명, 파동 연상, 파동 연상과 캔들군 신호라는 책이 2권이 있는데요. 심화 교재예요. 출간하진 않았어요. 이것들을 좀 더 요약한 게 캔들 혁명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3가지의 책을 한 권으로 심플하게 대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사실상 언제 할지 모르겠고 엄두가 안 나고 할 생각 자체는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캔들 혁명 이 페이지 제가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책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 부분들을 잠깐 참고하세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에 대해서. 책이 없는 부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다음에 제가 뭐 추가적인 자료나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면 그때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동영상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자, 어쨌든 그런 기준들 중에서 한 2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주간 차트 기준, 큰 파동이 형성되고 이 이전의 고점에 살짝 닿거나 아니면 근접해요. 근접한 상태에서 내리게 되면 이 저점을 돌파한 위치에서 어떤 대표적인 이런 5가지의 캔들군, 이자 파동 패턴이 있다면
매수한 후에, 물론 그 선상에서 캔들 신호가 나와야 되지만 매수한 이후에 전고점 1을 목표로 한다. 이거는 뭐 10년 전부터 있던 거예요. 이 기준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바로 갈 수도 있지만은 또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다가 어떤 이 저가 기준 뭐 센터 정도에서 손절이 나오고 뭐 캔들 아니면 캔들 신호가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캔들 신호 확인 안 하고 손절이 나온다. 손절이 최소화된다. 주식으로 따지면 만 최대 20%, 10% 이내에 들어온다. 이 정도면 할만하다. 어차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캔들 신호 확인 없이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캔들 신호가 또 나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텀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도식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이 5가지는 좀 이따가 5가지 중에 3가지만 추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들도 지금 캔들냉명, 뭐 파동연상, 캔들군 신호에 나오는 다 그 캔들군 패턴인데요. 뭐 천봉 미니 기연파, 대각 무르익은 구간, 하락 기본 움직임, 뭐 구름캔 다 매도 신호들이에요. 근데 매도 신호가 중파동이나 대파동을 통해서 허물어져요. 이 고점을 돌파해 버려요. 그러면 깊이 상승하지 않는 한, 뭐 이 깊이가 참 캔들매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분들이 하이로 기준선 돌파 깊이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건데요. 저는 대충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파동 연상에서 대부분 설명하긴 했는데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일정 기간 내에 돌파했다가 내려오게 되면 2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돌파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 이 저가를 기준 삼아서 손절이 나오면 그냥 캔들 신호 확인 없이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캔들 신호가 또 이쁘게 나와주면 매수 따라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저점을 돌파하게 되면 한 번 돌파하지 않고 한 2-3번 돌파할 가능성이 커요. 세 번째 돌파하는 이런 지점에서 그냥 캔들 신호 확인 없이 캔들 신호가 안 나와요. 이런 지점에서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더 착하게 수평적으로 움직여주면 너무 또 확률이 더 올라가니까 이런 지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이 고점을 매우 깊이 돌파하는 지점, 만약 여기가 뭐 1,000원이다. 근데 여기는 10,000원이다. 그래 목표가를 뭐 15,000, 20,000원 이렇게 가져가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점을 이렇게 돌파해 버리잖아요. 깊이가 이게 비깁 어깁 막 책에서 설명했지만 이거까지 지금 주식 캔들맵 공부하는 분들한테 어깁 비깁 막 적깁 설명하면 머리가 막 깨질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실 필요가 없고, 어쨌든 너무 깊이 돌파하지 않는 한, 깊이 돌파하게 되면 문제는 하락이 깊어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도 내려오다가 아까 그 뭐죠? 이 타입이었나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유선형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또 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준은 기준인데 깊이 돌파할 가능성이 큰데도 얼마 못 가서 어떤 파동 유형과 캔들군이 만들어지고 캔들 신호까지 만들어지면 얘는 상승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 매법은 좀 특징이 뭐냐면 캔들 신호가 하나의 어떤 기준, 파동 캔들군 캔들 신호들이 하나의 기준이에요. 기준. 캔들 신호도 기준이에요. 상승한다는 기준이 아니고 상승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승 가능성이 큰데 아까 뭐 꼬리 설명했잖아요. 꼬리가 달려서 빠졌다가 상승한다.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뭐 연봉 스풍이 떨어졌다. 하락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깊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또 시간을 끌다가 텀을 주고 또 매수 신호 나온다. 그러면 얘는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에 집착해서 매수다,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따지는 분들은 이분법적으로 따지면 캔들매법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아니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어쨌든 깊이 파고들면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응용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은 상당히 늘어나죠. 훨씬 더 자유자재로 차트를 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엎어진 양동이 5가지의 좀 전에 전저점 부근에서 나오는 캔들군, 이자 파동 패턴을 설명한 건데 일일이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책을 참고하세요. 캔들 양명, 원숭이 엉덩이는 아마 파동 연상이나 캔들군 신호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엎어진 양동이의 특징은 뭐 컨넘벙군,
큰 양봉군. 그 다음에 서서히 내려와서 저점을 이 저가를 살짝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닫거나 아니면 살짝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작은 캔들군으로 살짝 텀을 주는, 뜸을 들이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파동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파동이자 캔들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작은 캔들군 위주로 뜸을 들이잖아요. 그죠? 얘는 약간 뜸을 좀 덜 들이긴 했는데 뜸을 들이다가 상승하려고 할 때 나오는 양봉팽이군. 얘도 양봉팽이군이죠. 똑같죠? 얘도 양봉팽이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승 다람쥐의 양봉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얘는 이중 꼬리군과 비슷한데 또 마침 이 두 번째 캔들이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이다. 이 선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숭이 엉덩이는 제가 이쁜 걸 찾지는 못했어요. 원숭이 엉덩이의 표준은 이겁니다. 원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수평적으로 갈 수도 있고 살짝 밑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특징은 약간 이렇게 작은 캔들, 이전 큰 원봉군 내렸는데도 확연히 다른 수평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상승하려고 할 때 나오는 양봉팽이군. 여기도 양봉팽이군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긴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도 보이고요. 여기는 전형적인 상승 다람쥐 플러스 양봉팽이죠. 그죠? 그리고 V파동.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엎어진 양동이야 원숭이 엉덩이는 사실 전 저점, 직전 저점이 없어도 돼요. 있을 때가 표준이지만 없어도 되는데 V파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저점을 돌파하거나 적당히 돌파하거나 살짝 돌파하거나 이때만 유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바로 올라와도 되고 살짝 이렇게 한번 살짝만 뜸을 들이고 올라와도 되고 상승 다람쥐 양봉팽이 여기는 양봉팽이군. 상승 다람쥐 양봉팽이의 뉘앙스도 있고 귀니 꼬리 플러스 양봉군의 뉘앙스도 세 가지가 좀 약간 묻어 있죠. 그죠? 조합되어 있죠. 근데 전저점이 아닌 데서 V 파동이 나온다. 근데 지금 이 캔들군이 상당히 힘이 강한 캔들군인데 양봉팽이군이잖아요. 매우 작은 양봉팽이군들이 한 4개 정도가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전의 캔들군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V 파동에서 선상에서 나왔고 상당히 강한 상승 신호인데요. 이런 것 좀 눈여겨 보시고 어쨌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V 파동이 있었고 뭐 캔들 신호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구테캔은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고 또 꼬리 텀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V 파동 1 캔들 신호 2 뭐 꼬리 3 구테캔 뉘앙스 4 텀 5 그리고 윗꼬리 양봉 또는 윗꼬리 양봉에 이어지는 상승 펀치 그죠 6 6가지가 합쳐지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저점이 없을 때는 V파동 그 이후에 나오는 추가적인 뭔가를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점이 없다면. 그래서 지금 시간도 많이 걸렸고 많은 걸 설명을 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한 번 들어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반복해서 보시기를 누누이 강조합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캔들맨 해법은 입문자, 장기 투자자용으로 전체 한 10분의 1 정도만 설명을 한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빈도를 좀 제한했죠. 그래서 6개 수평제 파동 구간이라고 그거에서도 또 후반부로 지정을 했고 물론 응용할 수 있는 경우도 그 소개도 했지만 수중 주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액면 분할까지 포함을 시켰죠. 그 대신에 또 다른 줄어드는 것도 많았고 근데 원래 캔들맨 해법은 뭐 추세도 안 따지고 상승세든 하락세든 보합세든 뭐 펀더멘탈 뭐 재료가 어떻고 시향 글로벌 시향이 어떻고 뭐 코스피 뭐 지수가 어떻고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단타 장기 투자도 따지지 않아요. 근데 단타 캔들맨 해법에서의 단타라고 하는 거는 한 40에서 50% 정도 수익을 낼 때 단타라고 해요. 40% 미만은 단타라고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40% 이상 되지 않는 거는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밖에서는 뭐 5%, 뭐 10%, 많아야 20% 단타라고 하지만 다릅니다. 개념 기준이. 그리고 핵심은 캔들이지만 이번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캔들의 확인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파동 캔들군 하이로 기준선 연결해서. 근데 이게 문제는 내용이 많다는 거죠. 복잡하다는 거죠. 주식 캔들 매프 책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캔들 내용도 봐야 되고 또 더 깊이 파고들려면 파동 현상, 캔들군 신호까지 봐야 돼요. 책을 아직 묶는 작업을 몇 년 동안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죠. 그죠? 어려우니까 이번 시간에 소개한 단지 아까 엎어진 양동이 원숭이 영덩이 그죠? 그거는 캔들 혁명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 볼 필요는 없고 그 부분만 아까 페이지 제가 찍어놨잖아요. 그죠? 그 부분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돌파의 대상, 돌파해서는 안 되는 선 여기까지는 뭐 대충 이해하는 건 괜찮은데 적절한 돌파 깊이, 전저점 뭐 고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이런 부분까지 따지고 들면 너무 깊이 파고들면 머리가 아픕니다. 복잡해요. 여기까지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 설명한 내용들도 어차피 주식 캔들맨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약간 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터득해야만 이런 부분까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1강부터 지금 11강까지 듣고 오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번 시간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지금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상당히 좀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매우 실전적이고 보기에는 뭐 이게 뭐지? 뭐 그냥 지어냈나? 이렇게 넘겨지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상당히 강력한 파동, 캔들군 패턴들 그리고 그 선상에서 나오는 캔들 신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시고 궁금한 건 칼페에 질문을 올리세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너무 긴 시간을 했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좀 제목과 내용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캔들맨법의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